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4회 합격하신 김희진 평가사님께서 3년차로 합격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공부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점수는 몇 점 나오셨나요? 이론 점수는 57점 받았습니다. 이론 점수 꽤 높으시네요. 네, 저는 2년차 때도 이론이 45점으로 꽤 높은 편이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점수가 높나요? 근데 저는 강론을 정말 꼼꼼히 외워서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총론도 물론 꼼꼼히 외웠지만 그게 꼼꼼히 외우는 게 빛을 발하는 게 강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꼼꼼히 외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강론을 꼼꼼히 암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강론은 근데 요즘은 이제 실무 기준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무 기준도 안 외우는 사람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실무 기준을 다 외워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브리타도 다 외우고 들어가고 임목이나 어업권, 어장 이런 것도 다 외우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다 따로 뭐 서브같이 정리해가지고 네네. 그 달달달달달 외우고 네. 그렇게 공부하려면은 이론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론이 좀 자신 없는 과목이라서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또 양이 많다기보다 너무 생소한 단어가 많으니까 뭐 어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를 유의해야 된다 이거를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외우셔야 된다.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좀 깊게 외웠다라는 거는 실무 기준에서도 사람들 잘 안 외우고 버릴 만한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겼다. 네네네. 그리고 약간 실무 기준에 만약에 5가지가 나오면 3가지만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전 5가지를 다 외웠어요. 그걸 다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고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외워야 아니요. 된다였어요? 외워야 된다. 매일매일 까먹죠. 매일 까먹으니까 매일 보고 두 문자 따고 차에서도 외우고 계속 보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열심히 외운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럼 강론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총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서를 저는 좀 꼼꼼하게 읽는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본서를 여러 번 읽으려고 키워드 위주로만 읽고 여러 번 읽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여러 번보다 한 번 읽을 때 엄청 디테일하게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꼼꼼히 읽었고 꼼꼼히 읽는다는 게 뭐냐면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 풀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서 써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읽으면 한 회독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좀 오래 걸리는데 남들의 2배는 걸렸던 것 같아요. 늦지만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않고 네. 그냥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네. 깊게 읽어라. 기본서를 깊게 읽는다라는 거. 아까 얼핏 얘기하기로는 뭐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가 그러면은 한 문장 읽고 으이씨 이거 왜 이런 거야? 내가 또 한 번씩 좀 시비 걸어보고 따져보고 한 문장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럼 얘를 나중에 뭐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되겠다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고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답안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당연히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좀 고민을 해본다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기본서를 읽기 전에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시중 문제를 많이 봐야 기본서를 보면서 이거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서 읽을 때 뭔가 계속 이거 깊게 이해하면서도 이런 문제에서 좀 써볼 수 있겠구나를 계속 문제와 연결지어서 네네네. 그냥 기본서만 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론이 진짜 추상적인 과목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될지 전혀 모르고 읽으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많이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좀 깊게 읽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를 내는 것 같아요? 목차의 흐름은 어차피 다 비슷해져요 결국에. 근데 그 내용의 디테일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써준다거나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의 효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짧게 쓸
쓸 수 있는 거라도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고 임대소득이랑 자본이득이 나오는 자산이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뭐 DS가 상승해서 효용이 낮아진다.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좀 디테일이 올라가고 답안지의 퀄리티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한 만큼 그만큼 더 퀄리티 좋게 쓸 수 있다. 네, 아무래도 고민을 해본 사람이 좀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끔은 아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는 게 맞나? 라는 현타가 올 때도 있거든요. 없으셨어요? 짧게 쓸 거와 길게 쓸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논점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시리와 모두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논점이 되지 않는 거를 구구절절 쓰고 있는다고 해서 점수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논점이 되는 부분을 구구절절 쓰면은 거기에 다 포인트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논점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네네.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득점 받는데 확실히 유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조금 더 문제 푸는 스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팁도 있을까요? 목차를 뽑을 때 먼저 자기만의 도식화된 목차 체계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뽑으면은 목차가 수월하게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목차 위계 질서를 도식화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해서 그걸 위주로 썼더니 좀 고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답안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목차를 이제 도식화해서 생각하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야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망망대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요 체계 안에서 요거는 어떨 것 같고 저건 어떨 것 같고 요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훨씬 네. 수월하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런 팁도 들어봤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그 3년차로서 이론 공부하실 때 주로 공부량은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이론은 뭐 실무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목차 잡고 현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뭐 200점에서 300점 사이로 목차를 잡았고요. 근데 이때 과정에서 저는 스터디원이랑 목차를 공유하고 그 목차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메인 공부는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2년차 때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메인 공부는 서로 이제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네. 그리고 실제 쓰는 거는 뭐 GS 정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그냥 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기출 문제 풀고 이제 시중 문제들 풀고 뭔가 그거를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푸셨나요? 아니면은 이 강사님 것도 풀었으니까 다음에 뭐 저 강사님 것도 풀고 어떻게 일단 했어요? 기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출을 먼저 돌렸고요. 그 기출을 돌리다 보면은 새로운 뭐 시각이 오잖아요. 다른 스터디원한테 그걸 이제 서브에 정리하고 그거를 다시 기출을 다시 풀지는 않았고 서브를 계속 다시 보면 그 기출 문제가 생각나는 정도로 하고 여러 강사님 거를 풀려고 했고 여러 강사님들도 어차피 기출을 다 내시니까 GS에서 미기출 위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기출을 보면서 처음 접해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목차를 쓸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서 보고 강론 외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 공부 방법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수험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줄 수 많이 있다면요? 저는 이 시리법 중에 이론 점수 올리기가 가장 어려웠고 그만큼 이제 자신이 가장 없는 과목이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계속 공부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과정을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기셨나요?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점수는 이론이 되게 잘 나와졌다. 네, 그 괴로운 만큼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과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